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전기과 박준식 교수입니다. 저번 시간 9장에서는 문제 처리 능력이란 무엇인지 살펴보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필요한 문제 인식의 절차, 즉 환경 분석, 주요 과제 도출, 과제 선정 등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는데요. 오늘은 창의적 문제 해결 제10장에서 문제가 도출된 후에 다음 단계에서 하게 되는 원인 분석이란 어떤 것이며 원인 분석을 위한 기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하게 될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원인 분석이란 어떤 것이며 원인 분석을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리고 문제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이를 잘 분류해서 필요할 때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러한 활동을 정보관리라고 합니다. 이러한 정보관리를 위해서는 어떤 단계가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인 분석을 위한 기법들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학습을 통해서 첫 번째로 원인 분석의 의미와 절차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두 번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문제 해결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정보원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문제 원인 분석을 위한 특성 요인도와 파레토 그래프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재 179쪽에 있는 미리 보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미리 보기에서는 해외 프로젝트를 실패한 어느 중소기업이 원인 분석을 하는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은 원인 분석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재 179쪽을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중소기업의 CEO가 직접 추진한 해외 프로젝트가 있었다. 하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다. 직원들에게 그는 말한다. 비즈니스 환경이 좋지 않았다. 해외 시장의 문턱이 생각보다 높다. 이것은 남 탓을 한 것이죠. 마침 국내 시장에서도 영업 실적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CEO는 임원 회의에서 말합니다. 영업팀 직원들의 세일즈 능력이 부족한 게 문제야. 이것도 남 탓을 한 것이죠. 사람들은 보통 내 행동을 설명할 때는 그 원인을 주로 외부적, 즉 상황적 요인으로 해석을 합니다. 또 반면에 내가 관찰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의 행동을 말할 때는 그 원인을 행위자의 내부적 요인으로 설명을 많이 하죠. 이런 것을 심리학에서는 행위자 관찰자 편향, 즉 Actor Observer Bias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과에 대해서 엉뚱한 곳에서 원인을 찾다 보면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은 그만큼 낮아지죠. 하나의 문제에 대해서도 원인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해결 방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제기된 원인에 대한 심층 분석 없이 원인과 결과를 단적으로 성급하게 연결시킴으로써 문제 해결을 위한 일정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는 경우를 종종 보곤 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잠재 원인과 핵심 원인을 규명하는 것은 문제 해결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원인 분석을 잘 해야 올바른 방향으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죠. 10장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한 원인 분석에 대해서 학습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원인 분석의 의미와 절차에 대해서 학습한 후에 각 단계별 주요 개념과 기법을 탐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의 수집과 분석을 중심으로 해서 정보관리와 원인 분석을 위한 기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도출한 후에는 선정된 핵심 문제에 대한 원인을 찾기 위해서 원인 분석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선정된 핵심 문제에 대한 잠재 원인과 근본 원인을 찾기 위한 단계를 바로
원인 분석이라고 합니다. 원인 분석을 위해서는 먼저 이슈를 분석하고 데이터 분석을 한 후에 원인을 파악하게 됩니다. 이슈 분석 단계에서는 핵심 이슈를 설정하고 가설 설정, 아웃풋 이미지 결정 등을 하게 됩니다. 데이터 분석 단계에서는 데이터 수집 계획을 수립하고 수집한 데이터를 정리, 가공하며 해석을 해서 원인 파악 단계에서는 문제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결과를 도출하게 됩니다. 원인 분석을 위한 첫 번째 단계인 이슈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분석은 핵심 이슈 설정, 가설 설정, 아웃풋 이미지 설정의 절차를 거쳐서 수행되는데요. 첫 번째 핵심 이슈는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설정을 합니다. 핵심 이슈 설정 시에는 브레인스토밍, 사내외 고객 인터뷰 및 설문조사, 관련 자료 등을 활용하게 됩니다. 두 번째, 핵심 이슈가 설정된 이후에는 이슈에 대해서 자신의 직관이나 경험, 지식, 정보 등에 기초해서 일시적인 결론을 예측해보는 가설을 설정하게 됩니다. 설정된 가설은 관련 자료, 인터뷰 등을 통해서 진위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아웃풋 이미지 결정입니다. 가설 설정 후에는 가설 검증 계획에 의거하여 분석 결과를 미리 유추해서 아웃풋 이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것을 바로 아웃풋 이미지 결정이라고 얘기하죠. 데이터 분석은 데이터 수집 계획 수립, 그리고 데이터 수집, 데이터 분석 절차를 거쳐서 수행되는데요. 데이터를 수집할 때는 목적에 따라서 데이터 수집 범위를 정하고 정량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을 수집하고 자료의 정보원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이 끝나면 원인을 파악해야 하는데요. 원인 파악은 이슈와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원인을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원인 파악을 할 때는 원인과 결과 사이에 어떤 패턴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원인의 패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단순한 인과관계입니다. 원인과 결과를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경우인데요. 제품 가격을 올림에 따라서 월 매출액이 급격하게 감소한 경우가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달과 달걀의 인과관계입니다. 원인과 결과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브랜드 인지도 향상이 매출 확대로 이어지고 매출 확대가 다시 브랜드 이미지 향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복잡한 인과관계입니다. 단순한 인과관계, 달과 달걀의 인과관계의 두 유형의 인과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로서 대부분의 경영상 과제가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고객 만족 교육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 만족 지수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복잡한 인과관계를 지나치게 단순한 인과관계로 파악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